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건강 독서 모임 6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때로 더 많이. 201페이지부터 258쪽까지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때로 더 많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숨을 쉴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호흡의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흡법을 기꺼이 연습하며 의식적으로 하루에 몇 분 또는 몇 시간씩 우리 몸을 이 상태로 밀어붙인다면 뭔가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 방법을 숨쉬기 플러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들을 이 호흡법을 토대로 삼고 있고 그 중에 여러 호흡이 추가 집중을 필요로 하고 추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어떤 호흡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호흡하죠. 어떤 것은 훨씬 더 오랫동안 아주 느리게 호흡하는 것을 필요로 하죠. 더러는 몇 분 동안 전혀 숨을 쉬지 않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시기에 재발견돼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면 숨쉬기 플러스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능의 비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심한 땀과 메스꺼움, 탈진을 유발할 수도 있죠. 모든 게 스쳐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탐구할 첫 번째 숨쉬기 플러스 기법은 서구 세계에서 그리고 남북전쟁의 격전지에서 등장이 되었습니다. 1862년 제이콥 멘데즈 다 코스타가 필라델피아 소재 터너스레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북군은 버지니아주 프레스 더릭스버그 전투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 1200명이 사망하고 9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복도까지 가득 메운 부상병들이 귀와 손가락, 팔다리를 잃은 채 야전 침대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었죠. 병사들은 불안과 편집증, 두통, 설사, 어지럼증,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줄지어 병원을 찾았어요. 몇 달 동안 이러한 전투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투 구경은 한 적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손상 중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도 모두 무기력했어요. 어떻게든 다코스타의 보살핌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지절단 환자들을 지나서 하얗게 칠해진 병원 천장 아래서 절뚝거리며 다코스타를 찾아갔습니다. 코스타코는 대머리에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였다면서 그를 묘사를 해주고 있죠. 환자 가운데 21세의 농부 윌리엄 씨가 있었다. 네,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켜지 않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20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 위에 두 번째. 윌리엄 씨가 자대 배치 후에 심한 설사를 하고 두 손이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그는 숨이 가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환자 헨리 H도 같은 증상을 보였는데 가슴이 좁고 척추가 굽은 윌리엄 씨와 마찬가지로 마른 체형했다. 그러나 둘 다 입대할 때는 건강했다. 입대 후 까닭없이 몸이 굳어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다코스타는 이렇게 썼다. 그 병사들은 아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박동은 리듬이 불규칙했고 때로는 박동이 빠르게 연이어졌다. 이후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병사들이 다코스타를 찾았다. 그들은 똑같은 배경 이야기와 똑같은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다코스타는 이 질병을 과민성 심장증후군이라고 했다. 아파 보이지도 않고 심장박동은 불규칙했고 입대 후에 까닭 없이 때로는 박동이 빠르게 이어졌다.
이것을 과민성 심장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우리 해숙쌤 책 읽으셨어요? 네, 조금이요. 네, 그러면 한번 나눠주세요. 네, 주영쌤, 보영쌤, 순혜쌤, 명단쌤 비디오 켜고 내가 참여할 때 뭐라도 한 가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몇 페이지 나눌까요? 223페이지요. 223페이지. 예, 저기, 위에서, 윗줄에 보면, 이제 호흡법을 알아보자 했어요. 빔호프 호흡법을 익히려면 먼저 조용한 곳을 찾아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눕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깨와 가슴, 다리를 이완시킨다. 배와 가슴으로 아주 깊이 빠르게 숨을 들이쉬고 빠르게 내뱉는다. 이렇게 30회 반복한다. 가능하면 코로 숨을 쉬고 코가 막힌 것 같으면 입을 오므리고 숨을 쉰다. 호흡하는 동작이 파도처럼 보여야 한다. 즉,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린 다음 가슴을 부풀린다. 같은 순서대로 모든 공기를 내쉰다. 마지막 30번째 호흡을 끝낼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며 폐 안의 공기를 4분의 1쯤 남긴다. 그리고 가능한 오래 숨을 참는다.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15초 동안 숨을 참는다.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게 그 신선한 공기를 가슴 주위로 그리고 어깨로 옮긴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고 다시 30회 격한 호흡을 시작한다. 이런 호흡 패턴 전부를 3, 4라운드를 반복하고 일주일에 2, 3일 몸을 추위에 노출하는 것을 추가한다. 찬물 샤워하고 뭐 이러는 걸 얘기하네요. 이런 느닷없는 반전, 곧 격하게 숨을 몰아쉬다가 완전히 숨을 멈추는 것, 정말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이 투모 마법의 핵심이다. 이 호흡법은 강제로 1분여 동안 고강도 스트레스 상태로 그 다음 순간 극도의 이완 상태로 인체를 변화시킨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진다.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다가 다시 넘친다. 그러면 인체는 적응성과 유연성이 좋아지고 이 모든 생리 반응이 우리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저절로 하게 된다. 맥기의 말에 의하면 의식적인 말이 격한 점점 호흡. 작아져요. 제가 이쪽으로 자꾸 옮기는구나. 맥기의 말에 따르면 의식적인 격한 호흡을 통해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저기 복식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복식 호흡하고 똑같다가 나중에 거는 숨을 많이 15초 동안 참고 또, 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찬물에 한다. 이렇게 된 거네요. 어쨌든 복식 호흡은 좋은 거다. 네, 많이 숨을 감사합니다. 참고 내쉬고 하는 게 좋은 거다 했습니다. 어저께 잠깐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저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금 살이 빠졌다고 이렇게 많이 뚱뚱한 사람을 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입을 봤어. 입을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면은 호흡하기가 조금 코로 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입을 벌리나 봐. 근데 진짜로 왜
입을 벌리고 하면은 입에 여기 이게 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 아, 음. 그래서 저 입을 다 어떻게 하면 다물게 해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뚱뚱하면은 호흡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자꾸 입을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쪽 코를 막고 호흡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입을 막고. 이 코가 지금 막히는 거야. 너무 살이 찌고 이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책 잘 낭독을 해주셨는데, 빔 호프 호흡법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편안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겠죠. 어깨와 가슴, 다리를 한번 이완을 시켜주시고요. 배와 가슴으로 아주 빠르게, 아주 깊이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빠르게 내뱉는 거예요. 복식 호흡은 천천히 호흡을 하고 길게 내뱉는 건데 이 빔 호프 호흡법은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빠르게 내뱉는 거야. 이것을 30회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다물고 가슴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아, 배와 가슴으로 예. 어깨와 가슴, 다리 다 좋아요. 다 움직여도 좋아요. 자, 빠르게 이것을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헐떡거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회 정도 빠르게. 음, 음.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느리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마지막 30번째 호흡을 음. 끝낼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면서 폐 안의 공기를 4분의 1쯤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숨을 오래 참는다.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한번 크게 들이쉬고 15초 동안 참는다.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고 신선한 공기를 가슴 주위로 그리고 어깨로 옮긴다. 그런 다음 다시 숨을 내쉬고 30회의 격한 호흡을 시작한다. 이 패턴을 3, 4라운드 반복을 하고 아니 근데 이 격한 호흡을 하니까 몸에서 열기가 나네요. 한번 해보세요. 30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어요. 현기증 와요. 음. 머리에 열기가 돋아. 음, 근데 추워요. 이거 잘못한 날씨가. 거예요. 어, 날씨가. 열이 엄청나 죽을 것 같은데? 어, 어, 숨을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어, 이게 30회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현기증 드나요? 해봤어요. 했잖아요. 30번. 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열기가 안 돋는 걸 잘못한 거. 현기증 드나. 이것 때문에요. 일주일에 이 패턴 전부를 3, 4라운드 반복하고 일주일에 2, 3일 몸을 추위에 노출하는 것을 추가한다. 이거 막 아이고. 한 다음에 심호흡 한 다음에 음. 여기 들어가면 진짜 견딜 것 같아. 엄청 덥다. 느닷없는 반전, 꼭 격하게 숨을 몰아쉬다가 완전히 숨을 멈추는 것. 정말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이 투모 마법의 핵심이다. 오, 지금 열이 막 엄청나고 있어요. 이 호흡법은 강제로 1분 동안 고강도 스트레스 상태로 그 다음 순간 극도의 이완 상태로 인체를 변화시킨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진다. 이 격한 호흡이 생리반응에 좋다네요.
그러면 그러게.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혼자 있을 때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격하게 호흡을 하다 보면 하다 숨 잘못 쉬면 죽을 수도 있죠. 22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20대 남자들이 갑자기 관절염과 건선, 우울증을 진단받았는데 이 격한 호흡법을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더 이상 어떤 증상도 겪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여기 호프의 공동체에 속한 2만 명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혈액 검사 데이터를 비롯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개량 분석 지표를 교환한다. 그들의 주장은 투모 전후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불과 몇 주 만에 염증 표지자, 곧 C반응 단백질이 40배나 줄었다. 이 격한 호흡을 통해서 이 질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잖아요. 20대 남자들이 관절염, 내가 관절염이 있다, 건선이 있다,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진단받았는데 이 격한 호흡법을 통해서 병이 고쳐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번 이 호흡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은요, 인슐린 이야기가 나오죠. 짤막한 빔 호흡법집, 이 격하게 호흡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을 잤다. 빔호프의 격한 호흡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슐린 농도가 정상화되고 통증이 가라앉고 혈압이 급락한 것을 확인했다. 에날라프릴 복용을 중단하고 인슐린 주사를 80% 정도 줄였다. 그러면서 알약도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221페이지 위에 보면은 맥기는 미국 인구의 15%가 5천만 명이 이상 앓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도 이 격한 호흡법을 통해서 고쳐진다는 얘기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과 신경소모가 쇠약해지고 발진이 피부를 뒤덮는다. 이러한 질환은 류마티즘성 관절염, 다발경화증, 하시모토병, 제1형 당뇨병 등의 이름으로 붙인다. 근데 이것을 격한 호흡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니. 고쳐졌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코로만 이게 편안하게 누워서 해야 돼요. 그렇지 에, 않으면은 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베개를 베고 편하게 누워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고요. 225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단락 위에 이게 기절하면 다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절대 투모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격한 호흡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225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에서 보면 71세의 나이에는 5,000m 고도의 히말라야 사막에서 자전거를 타고 관정을 했고 사하라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240km를 달렸다. 누가 미용사로 일하던 도바르 씨가 스스로 치유하기로 결심을 했죠. 이분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 도바르라는 미용사는 결핵과 만성폐렴, 여러 질병으로 마을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서 1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20대가 되자 의사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도바르를. 근데 이 도바르가 스스로 치료하기로 한 거죠. 백도사도 18세에 병원에서 포기하죠. 18세에 죽는다. 근데 살아서 지금 자가치유, 면역치료를 하고 있죠. 도바르는 스스로 치료하기로 결심을 했죠. 책을 읽고 요가를 배우고 홀로 투모를 익혔다.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힘을 얻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투모 호흡법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완전히 고쳤어요. 20대가 되었을 때 의사들마저 포기했던 이 미용사가 2020년 현재 90세로 아직 살아있다고 해요. 그가 눈 덮인 숲을 맨발로 뛰어다녔대요. 눈 덮인 숲.
숲을 속옷까지 벗고 우리 뭐 이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뛰어다녀? 비모포보다 수십 년 일찍 목 아래까지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55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대. 사하라 사막의 장렬한 태양 아래에서 240km를 달렸고요. 71세의 나이에는 5,000m 고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했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투모호흡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복식호흡도 좋은데 이것도 투모호흡도. 우리가 낭독을 할 때는 이제 예, 복식호흡을 하고 이 투모 호흡법도 건강에 아주 좋죠. 스스로 치료할 이거는 수 있는 투모의 힘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몸이 동요할 때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그의 나이 89세 때 이것을 쓴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하프를 연주하고 안경 없이 책을 읽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탈리아 아오스타 북쪽의 알프스에서 투모 수련회를 이끌면서 학생들과 함께 속옷바람으로 1시간 동안 눈밭에 앉아 있다가 반나체로 등산을 한 뒤 얼음으로 뒤덮인 고산 호수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수련회를 마친대. 생각만 해봐요. 어머, 내가 이렇게 얼음물 속에 55분 동안 담그고 있는다? 그리고 눈 덮인 곳을 반나체로 걷는다? 생각을 해봐. 생각만 해도 오싹하잖아. 근데 이 그쵸. 투모호흡법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도바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모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류 건강의 미래를 위한 멋진 방법이다. 그- 서양에서 최근에 이게 부활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서양에서 부활한 호흡법이 투모 호흡법인데 투모 호흡법 말고도 홀로트로픽 호흡요법이 있어요. 이 호흡요법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시도했고 오늘날에는 1,000명 이상의 훈련된 촉진자들이 전 세계에서 워크숍을 이끌고 있대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 홀로트로픽 호흡요법과 투모 호흡법 이 두 가지를 이 호흡의 기술에서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227페이지에 보면은요. 1956년 11월 그루프는 프라하의 체코슬베아 과학원 학생이었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빛을 보았는데 그루프는 그런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히로시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다. 다음에는 나 자신이 클리닉 너머, 프라하 너머, 지구 너머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의식에는 경계가 없어서 나는 훌쩍 지구 너머로 도약했고 고차원의 우주의식이 깨어났다. 이 실험 대상을 한 거죠. 이 호흡법이 228페이지에 보면 투모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렸어요. 격한 호흡법을 통해서 끌어올렸고 그리고 어두운 실내 방바닥에 누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최대 3시간까지 격하고 빠르게 숨을 몰아쉰다. 일부러 오, 탈진할 정도로 숨을 쉬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사고로 접근하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을 그루프 부부는 알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이 요법은 환자들의 마음속 울분을 폭발시킴으로써 기분 좋은 평온 상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홀로트로피의 호흡요법.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어두운 암시를 하나 만들까? 어두운 체육관. 어두운 체육관에서 이 홀로트로피의 호흡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이 쌓이고 정신병이 쌓이는 이유가 뭐겠어? 어? 어? 내 마음속 얼마나 쌓인 게 많은데 이걸 어디 가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여기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시키는 거야. 제가 이게 하고 지금 싶은데 막.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네? 잠재 무의식 사고로 접근하고 스트레스 상태에 놓일 수 있고 환자 울분을
폭발시키고 평온 최대 상태. 3시간까지 격하고 빠르게 숨을 몰아쉬는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의 마음속 울분을 다 터뜨리게 하는 거야. 그럼 소리 정신병 자체지. 지르듯이. 우울증이 없어지겠죠. 이 홀로트로픽 호흡요법. 예, 너무 좋은 것 이거는 같아. 이거는 긴 시간을 하는 거네. 아까 그쵸? 토모호흡법은 30회 하는 거라 하는데 이거는 3시간. 이것을 이제 투모를 극한까지 투모 호흡을 막 격하게 막 했잖아요. 그 네.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크게 넣어 최대 세 빠르고 격하게 막 숨을 팍 쉬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게 울분을 토하도록 막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든 막 해놓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이제 저녁에 하루 낮 시간 3시간, 저녁 3시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그래도 수익이 좀 짭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홀로트로페이 호흡요법은 기존의 마음의 길을 끊고 전체를 향해 새로 나아가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싸움을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여정에 포함되어 있다. 때로 환자가 토하거나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 신비로운 비전과 영적 각성, 심리적 돌파구, 유체 이탈, 그리고 그루프가 작은 탄생, 죽음, 부활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해서 환자들은 전체 생애가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 호흡요법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 이거 보세요. 정신과 의사들에게 인기가 많잖아. 이렇게 막 격하게 운동하고 울분을 토하게 하는데 병을 못 고치는 게 어딨어. 스스로 다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이상자, 아무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 제임스 아이언맨 박사가 담당했다고 하죠. 병원에서 이제 다 손 놓은 사람들, 이 홀로트로픽 호흡요법으로 조울증과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과 환자 482명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이 요법이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자신의 목을 칼로 그으려고 했던 14세 환자는 홀로트로픽 호흡을 두어 번 하고 바로 몰입해서 순수 의식 상태에 이르렀다. 알코올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된 31세 한 여성은 유체 이탈 경험을 했고 그 술과 약을 끊고 호흡법을 비롯한 12단계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끌기 시작했다. 아이언맨은 수천 건의 유사한 변화를 목격했고 역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했다. 우리가 이게 체면요법, 그다음 명상요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체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하다 보면 유체가 이탈돼서 나의 병이 다 깨끗이 씻는 거야. 그리고 229페이지 마지막 달러 보면 몇 가지 작은 연구가 뒤따랐고 불안과 낮은 자존감, 천식, 대인관계 문제를 지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와우. 그래서 이 작가도 네, 여기에 합류를 했죠. 어떤 사람은 막 수련회를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엄마 미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미워, 아마 이런 번갈아 가면서 악마와 아기수를 흐느껴 울기도 했고, 231페이지. 그리고는 구석으로 기어가 학대받은 개처럼 몸을 웅크렸다. 이 일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른 환자들을 살펴본 이야기를 한 거죠. 최대한 231페이지 마지막 달러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최대한 격하게, 최대한 오랫동안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덥고 땀이 나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우리 헬스옥쌤이 이것을 못 느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최대한 격하게, 최대한 오랫동안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덥고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너무 춥고 땀이 났다. 다리가 저리고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오그라들었다. 이것을 경직이라고 하죠. 과호흡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근육 수축 현상. 그러면서 정신이 흐려졌다. 주변의 소리와 음악, 감각들이 잠재의식의 사고나 심상과 막무가내로 섞였다. 백일몽 상태에 들어섰다. 뭐 시끄럽게 해놓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내가 그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은.
그 이야기를 그치, 해주고 있는 거죠. 몰입되면. 네. 그래서 이 8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홀로트로피 호흡요법으로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치료로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 격한 호흡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릎 관절염 그리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너무 많아. 이게 뭐 미싱했던 사람들, 요리했던 사람들 보니까 이 관절염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이걸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손가락이 막 안 펴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 부분을 수술을 하니까 매듭 있는 부분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무슨 문제는 호흡법이에요? 안 한다는 거. 무슨 호흡법이에요? 홀, 홀로트로픽 호흡법. 플루트로픽 호흡요법과 투모요법. 투모, 그것이 투모 오늘의 호흡.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숨 참기. 이 부분 읽으셨나요? 숨참기는 안 읽었어요. 234페이지 보면 숨 참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원숭이들을 가지고 아서 클링 박사가 잔인한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의 두개골 머리를 열어서 양쪽의 뇌를 한 덩이씩 제거했어요. 원숭이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밀림 속으로 풀어주었죠. 어떻게 됐어요? 몇몇은 굶어 죽었고 몇몇은 익사해 죽었고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혔고 2주 안에 클링의 원숭이는 모두 죽었어요. 원숭이들은 야생으로 돌려보낸 지 7시간도 되지 않아서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235페이지에 마지막 대를 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축두엽 중심에 있는 아몬드 크기의 편도체 2개를 제거했다. 편도체는 원숭이와 인간 등 고등 척추동물이 기억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편도체는 또한 공포, 경보, 회로로 여겨지고 있다. 위험 신호로 보내고 싸움 아니면 도주 반응을 일으킨다. 편도체가 없는 모든 원숭이는 위험한 대립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클링은 썼다. 두려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생존이 극도로 위태로워졌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두려움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루바흐 비테 증후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심리학자들이 이 여자아이를 SM이라고 부릅니다. SM. SM이란 여자아이가 우르바우 비트 증후군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포 돌연변이가 일어나 온몸에 지방질이 축적되어 피부가 응어리져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며 목소리가 쉬었다. SM은 10세였을 때 뇌에 침전물이 확산되었고 대부분의 부위는 괜찮고 편도체만 파괴되었을 뿐인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죠. IQ와 기억력,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어요. 근데 공포를 알아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슬픔도 기쁨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스트레스, 불안. 이 불안이 편도체와 함께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SM이 40대 때 어떤 남자가 트럭에 태우고 갑니다. 236페이지 하반부. 헛간에 끌고 가서 바닥에 던져버려요. 이 여자를. 내던지고 옷을 잡아 뜯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개 한 마리가 헛간으로 뛰어들어왔죠. 걔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마지못해 지퍼를 올리고 돌아섰죠. 근데 이 SM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SM은 또 이 체중 증가의 두려움은 거식증으로 이어지고요. 군중에 대한 공포는 광장공포증으로 이어지고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공황발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불안은 그 대상이 검이나 이성, 밀폐 공간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인지된 두려움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 불안과 공포증은 과민 반응을
과잉 반응을 하는 편도체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38페이지. 이게 SM이 병 종류잖아요. SM은 여자아이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병 이름은 안 병 나온 거예요? 이름이 오르바흐 비테 증후군이에요. 아까. 235페이지 마지막 달라. SM은 여자아이, 심리학자들이 이 여자아이를 음, SM이라고 부른 거고, 오르바흐 음, 비테 증후군이 희귀병이에요. 너 근데 까먹었군요. 이 여자아이, 238페이지 이 여자아이를 실험을 했어요. 네, 파인스타인과 두 번째 달라 파인스타인과 신경외과 의사. 저는 읽어서 막 건너뛰어도 되는데 안 읽었기 때문에 네네, 네, 여기부터 읽어줄게요. 신경외과 의사, 심리학자, 연구 보조원들로 이루어진 연구진이 아이오와 대학 병원 실험실에서 앞서 이산화탄소 실험을 했어요. 이산화탄소 35%와 휴게실 공기 65%로 이루어진 그 몇 모금의 공기 주머니를 흡입기와 연결을 해서 SM에게 투자를 했어. 그랬더니 어떠한 음,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SM이 그 공기를 들이마시자마자 이게 축 처져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눈이 네, 희둥그레졌고 어깨 근육이 긴장했고 호흡이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책상을 움켜쥐면서 살려줘! 처음으로 이게 공포를 느낀 거죠. 그녀가 마우스 피스를 본 채 소리를 질렀다. 물에 빠진 음, 사람처럼 팔을 들고 흔들어댔다. 그녀는 괴성을 질렀다. 숨이 막혀. 재빨리 마스크를 벗겼지만 소용이 없었다. SM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1분 정도 지나자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다시 느리고 차분하게 숨을 쉬었다. 이 공포를 못 느꼈었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주입함과 동시에 23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이산화탄소 호흡법이 해낸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고 제대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의 편두체는 다시 자라지 않았고 뇌는 예전과 똑같았다. 이산화탄소가 돌연 휴면 중에 뭔가의 스위치를 킨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기를 거부한 거야. 이제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증을 알게 된 거죠. 그걸 몰랐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일인 쌍둥이가 나오죠. 편두체를 잃고 10년 동안 둘 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이산화탄소 호흡만으로 불안과 공황, 개멸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교과서가 틀렸다. 편두체는 유일한 공포, 경보, 회로가 아니다. 우리 몸에는 편두체만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위험의식을 촉발시키는 또 다른 더 깊은 회로가 있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심지어 곤충과 박테리아 등 거의 모든 생명체가 그 해류를 지니고 있다. 다시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에서 오는 뿌리 깊은 공포와 개멸적 불안감, 그것을 촉발시키는 수십억 년 전의 유산이 있었다. 이 240페이지. 이산화탄소.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코나 입으로 공기를 한숨 들이쉰다. 이 호흡법을 익히는 데는 들이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참고. 이제 생명체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 부분을 막 읽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호흡법은 뭐예요? 지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네, 24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달락에 보면은 마지막 달락 위에 오늘날의 인도 지역 거주자들은 기원전 1세기 무렵 의식적인 무호흡이
의식적으로 무호흡을 하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고 장수를 보장한다고 주장을 했다. 약 2000년 전에 쓰인 힌두교의 영적 문헌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프라나야마 수련을 이렇게 풀이했다. 모든 호흡을 멈춤으로써 유도되는 몰입경. 그리고 몇 세기 후에 중국의 학자들은 호흡법을 상세히 기술한 몇 권의 책을 썼다. 숭산태무 선생 기경이라는 도교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한다. 날마다 누워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생각을 끊고 숨을 멈추어라. 여기 우리 해숙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단락부터 위에 오른쪽까지. 날마다 누워서 마음을 평온케 하고 생각을 끊고 숨을 멈추어라. 두 주먹을 쥐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라.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 더없이 여리고 가늘게 숨을 쉬어라. 다시 숨이 가득 차면 참아라. 호흡이 끊기면 발바닥에 땀이 난다. 하나부터 100까지 세어라. 한껏 숨을 참은 후 여리게 내쉬어라. 조금 더 많이 들이쉬고 다시 참아라. 열기를 느끼면 호 하고 내쉬어라. 냉기를 느끼면 취 하고 내쉬어라. 이렇게 숨을 쉬고 참을 때 하나부터 1000까지 셀 수 있다면 약, 뭐야, 약도 약도 볶기도 필요 없다. 곱기도, 약도 곱기도 필요 없을 것이다. 네, 이거는 지금 호흡법이잖아요. 호흡을 그렇죠. 하는 거. 숨을, 숨을, 숨을 음, 참고, 숨을 가득 차면 참아라. 숨을 네, 여리게 내쉬어라. 호흡이 네, 끊기면 발바닥에 땀이 난다. 하나부터 100까지 참으면서 100까지 숨을 쉬어라.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 열기를 여리게 느끼면 호하고 내쉬어라. 냉기를 느끼면 취하고 하고 내쉬어라. 내쉬어라. 음. 호, 취, 호, 취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게 되겠죠. 음,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밑에 오늘날 숨참기는 거의 전적으로 질병과 관련이 있다. Don't hold your breath. 기대하지 마라는 간용어도 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안 좋다고 말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대부분일 경우 건전한 조언이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만성적이고 무의식적인 숨참기의 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혈압과 신경계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일으킴으로써 몸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깨어있는 시간에 숨을 멈추어도 역시 해로운데 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호흡법이 아까 보니까 12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호흡 중에 하나는가 봐요. 그래요. 우리는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죠. 이메일을 확인하고 뭔가를 기록하고 트위터나 카톡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또다시 반복한다. 특정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는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진다. 때로 우리는 30초 이상 전혀 숨을 쉬지 않기도 한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미 국립보건원에서 데이비드 앤더슨 박사와 마거리 제니스 박사 여러 명이 이제 연구를 했죠. 현대과학과 고대 호흡법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그것은 의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수면 중 일어나는 숨참기와 지속적인 주의력 분산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요법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요법.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좋아요. 여기 보세요. 245페이지 마지막 달러에 보면 숨참기 호흡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 245, 네, 마지막. 고대 로마인들은 통풍부터 전투 부상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이든 치료하는 방법으로 열탕에 몸을 담그라고 처방했다. 내가 통풍이 있다. 아니면 전투 부상이 있다. 그러면은 열탕에 담그는 거예요. 열탕은 피부로 흡수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신욕 아니면은
사우나에 가면 좋은 거야. 그죠? 수세기 후의 아름다운 그러네. 시절, 이른바 벨 에포크 때 프랑스인들은 알프스의 로야 온천에 모여 한 번에 며칠 동안 거품이 있는 뜨거운 물속을 거닐었다. 네,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브렌트는 습진과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천식과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도 언급을 했는데 이 모든 질환이 몇 번의 이 온천수 치료 후에 거의 확실하게 치료되었다고 한다. 온천수 하는 거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팔기도 하죠. 여기 보세요. 마지막 달러. 예일 대학의 생리학자 얀델 핸더슨이 만든 이산화탄소 5%와 산소 95%의 혼합물은 신생아의 뇌졸중과 폐렴, 천식, 질식증 치료에 큰 성공을 거두어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30%와 산소 70%의 혼합물을 불안장애와 간질, 심지어 조현병까지 치료하는 믿을 만한 처방자가 되었다. 이 정신과에서 치료할까요, 이거?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한 번 약을 먹으면 다 고쳐져서 안 오잖아.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간질도, 조현병도, 불안장애도 고쳐질 수 있잖아. 이산화탄소 30%, 산소 70%의 혼합물만 섞으면. 근데 약만 처방해 주는 거죠. 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놀라운 느낌이었다. 정말 신기했다. 기분이 아주 상쾌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내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딱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24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1950년대에 이르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갑자기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한 세기의 과학 연구가 사라지고 말았다. 피부질환을 지닌 사람들의 처방전은 알약과 연고로밖에 없고 천식을 지닌 사람들은 스테로이드제와 기관지 확장제로 증상을 관리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는 진정제를 투여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약으로 바꾼 이게 거지.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 약물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들을 치료하지 못했고, 유체 이탈 경험이나 행복감을 유발하지도 못했다. 다만 환자들은 무감각하게, 우리 해숙쌤 한번 읽어주세요. 약을 계속 복용하는 한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환자들은 하염없이 무감각하기만 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태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처방을 해야지 환자들이 계속 약을 먹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아파야 이바지하는 거야. 계속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음, 1950년대 이후에 사라졌대.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책에 대한 읽은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또 어디서 또 뭘 듣고 또 빠졌구만. 맞아요.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당신은 10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쓴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책 한 권 한 권 나오잖아요. 건강서적에 하루아침에 뚝딱 쓴 게 아니라. 10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쓴 결과물 가져와 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해야 돼. 근데 저도 이런 말을 해주잖아. 아이고, 빠졌군, 빠졌어. 그냥 그 또 뭘 보고. 호배 기술 제임스 네스터 박사님이 쓴 거야. 읽어봐. 책이나 읽어보고 말을 해. 책도 안 읽는 무식쟁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의학 박사가 그 말을 하면 일리가 가. 근데 의학 박사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줘도 바보 같아. 안 믿는 거야.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25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 거식증가.
가장 심한 불안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끊임없이 최악의 호흡 습관 때문에 병을 앓고 있다. 거식증과 공황장애,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한결같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숨을 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보다 크다. 또 다른 발작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호흡하고 결국 이산화탄소에 과민해져서 이 기체의 증가를 감지하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과호흡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해서 과호흡을 한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251페이지에 보면은 이산화탄소 요법 실험실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이 다 읽어줄 수가 없. 이산화탄소요법 실험실이 나온다. 그것은 냉난방 네, 공조 넘어가도록 설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네, 시간도 가까워지고 이것을 다 네. 읽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만 좀 읽고 넘어갑시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산화탄소요법 실험실이 나온다. 그것은 냉난방 공조 설비를 한 대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창문 없는 작은 상자 같다. 그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간 우리는 마치 공중전화 부스 안의 광대들 같다. 접이식 책상 위에는 모니터와 컴퓨터, 전선, 심전도계, 이산화탄소 측정기,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착용하는 데 익숙해진 온갖 물건들이 놓여 있다. 구석에는 냉전 시대의 러시아 미사일 같은 찌그러진 노란 원통이 놓여 있다.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34kg의 순수 이산화탄소가 담겨 있다고 내게 말한다. 지난 몇 달 동안 미 국립보건원 연구의 일환으로 파인스타인은 불안장애와 공황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이 연구소로 데려와 이산화탄소를 몇 차례 투여했다. 지금까지는 결과가 유망하다고 그가 말한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공황 발작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모두가 거쳐야 할 불의 세례의 한 과정일 뿐이다. 처음에 잠깐 불편함을 겪은 이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편안함을 느낀다고 많은 환자들이 보고한다. 불의 세례. 이런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대요. 이산화탄소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러게요. 그렇죠? 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나온 게 뭐냐면은 투모 호흡법과 네. 그다음에 아까 뭐시래요? 빔호흡 투모 호흡법과 빔오프 발음이 어렵네. 투모 호흡법과 빔 어쨌거나 투모 호흡법 그리고 빔호프 호흡법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홀 우루바우 아니다. 우루바우의 호, 뭐야? 그게 어디 갔어? 아, 빨리 쉬는 거. 홀로트로픽 호흡요법. 아, 빨리 쉬는 거. 3시간 홀로트로픽 하는 거. 호흡요법. 빔호프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관절염, 관질, 뭐 통풍, 당뇨병 다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산화탄소 30%, 산소 70%를 투여하면 우리가 질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약을 우리는 먹는다는 결국 약을 거. 먹어야 한다. 건강 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없어졌대잖아요. 호흡법을 없애고 이러니까. 일부러 국가 경제가 돌아가죠. 음, 자, 여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방이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배워서 이산화탄소의 역할 보도록 할게요. 절대 쓸모없는 가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 속에 산소가 신체에 공급되면 반대로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하나의 부산물로 여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산화탄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단순히 세포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가스가 아니라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새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실가스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허파나 세포 등의 이상적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그 중요한 역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신체에서 이산화탄소의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에서 사용되는 혈액 속에서 산소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혈관이 벽에 있는 평혈근을 확장시킵니다. 세 번째로 혈액 pH의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호흡 훈련을 할 때 어렵지 않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에서 사용되는 혈액 속에서 산소를 내리는 역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알아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 효과라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허파로 들어온 산소를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상승하거나 폐하가 저하되면 산소 분압의 변화 없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호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이때 반대로 산소 공급이 풀려지죠. 우리가 과다 호흡을 하면 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저탄소층에 빠집니다. 이때 헤모글로빈 속의 산소는 전달되지 못하고 홀딩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즉 산소가 세포에 잘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기도 하죠. 따라서 스포츠 운동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산소를 근육에 잘 전달되고 이 근육에 전달되는 산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균형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기도와 혈관이 벽에 있는 평혈근의 확장입니다. 과다 호흡은 동시에 혈액의 흐름을 제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약 2분 동안 숨을 빨리 들이쉬고 내쉬어보십시오. 이때 혈액순환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혈액이 제한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금방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과도한 일을 한 사람이나 지치고 피곤한 사람일수록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며 이런 사람들은 뇌에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깨어난 이후에도 어떤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에 비해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나 세일즈맨의 경우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활근을 확장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활근이 축소되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혈액순환도 잘 안되고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들 쌕쌕거리거나 무호흡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혈액 pH의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폐하는 7.365 정도 됩니다. 폐하가 알칼리가 되면 폐하 레벨을 복원하기 위해 호흡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폐하가 산성화되면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거나 늘어납니다. 즉 정상적인 pH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혈액 속의 폐하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같은 운동을 할 때 오랜 시간 하다 보니 구토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원인은 바로 과다호흡입니다. 즉 운동을 할 때 과다호흡을 하지 않고 입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에서 호흡이 머물지 않도록 폐하의 정상화를 하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호흡 시스템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구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호흡의 기초 이론을 배우셨으니 다음 강의부터는 실전 단계를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이게 좀 긴데 이거는 시간 되시는 분들 보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호프 씨가 직접 구안한 호흡기로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실제 체험과 과학자들의 연구인의 그 효능이 입증된 호흡입니다. 윙호프 호흡법을 수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단기적인 훈련을 통해서는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 증가, 에너지 증가, 삶의 질 향상, 추위에 대한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 수면 장애 등의 특출한 효과가 있으며 호흡법을 구하는 윙호프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 외에도 자발성 경화증, 관절염뿐 아니라 암의 증상 및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호흡법, 윙호프 호흡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한 자리를 찾아 앉거나 눕습니다. 숙달되지 않은 초심자라면 누워서 수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절대 서서 하거나 운전 중에 호흡법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숨을 크게 복식으로 끝까지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뱉어줍니다. 이때 숨을 다 뱉지는 마세요. 숨을 110% 들이마시고 70~80%만 내뱉는다고 상상하며 호흡해보세요. 이렇게 30에서 40회 호흡을 반복합니다. 과호흡 시와 비슷한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몸이 찌릿찌릿하거나 순간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다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들이신 숨을 끝까지 뱉어내고 숨을 참습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가능한 오래 숨을 참으시면 됩니다. 몇 분 동안 숨이 참아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한번 기록해보세요. 수련을 거듭할수록 더 숨이 오래 참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윈호프 호흡법의 목적은 숨을 오래 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숨을 참지 마시고 이제는 숨을 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숨을 한번 크게 끝까지 들이쉬고 턱을 가슴으로 당긴 후 다시 한번 10에서 15초간 숨을 참습니다. 이때 머리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에서 15초 뒤 숨을 다시 끝까지 내뱉습니다. 1에서 4번의 과정을 2번에서 3번 더 반복하여 총 3에서 4세트를 실시합니다. 세트 사이 휴식은 1세트 실시 후 어지럽거나 목이 마르면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에서 20초 정도의 휴식 뒤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1에서 5번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또한 받으실 겁니다.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명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명상은 의무가 아니며 원하신다면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요거 좀 자, 이렇게 링크 좀 올려주세요. 혹시라도 이해를 다 못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시는데요. 혹시라도 이해를 다 못하셨다면 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해를 다 못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신다. 이렇게 윙어프 호흡법을 아니, 캡처. 그리고 책에서는 비밀 아니, 영상을 올려주세요. 영상도 보내드릴게요. 네. 또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윙어프 호흡법을 배워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해를 다 못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1세트부터 3세트까지 네, 영상도 우리 아침에 했던 호흡법을 다 있는 거네요. 다 있지는 않겠죠. 보시고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고 우리가 막 갑자기 막 호흡이 곤란한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건강 잘 그러게요. 하고요. 네, 오늘 네, 스네쌤 듣기만 하고 영단쌤 아유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구나. 근데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일주일 가야 감기가 낫잖아요. 그 소금 가글을 하시고 소금물을 좀 진하게 가글 하고 섭취를 해주면 좋아요. 네, 오늘 이게 호흡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 또 듣기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세요? 우리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숙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숨쉬기 플러스 때로 더 많이 숨 참기에 대해서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호흡법을 알게 되었어요. 투모 호흡법은 알지도 못했고, 아까 숨 헐떡거리는 거, 그거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호흡. 네, 호흡. 네, 그것도 빨리 쉬는 거 지금 봤던 것처럼, 그거는 좀 하면은 뭐 돈도 안 들고, 좀 누워서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할지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네. 호흡법과 이산화탄소 요법도 해보시고 이것을 뭐 다 근데 저는 이산화탄소 호흡법은 잘 인지를 못했는데 그게 책을 보셔야 돼요. 에? 책을 보고 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은요. 네, 챕터 8 때로 더 많이 해서 투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모 300. 하는 313페이지 부록에 보면 조용히 아, 찾다가 지금 나온 게 투모죠. 아주 깊고 아주 네, 빠르게 30회 투모 네.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3회씩 반복한다. 이 팁을 네, 주고 있어요. 투모는 연습을 필요로 한다. 글을 보고 익혀서는 이게 어렵죠. 그죠? 네, 그런데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영상 보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다음에는 수행법의 원료를 찾아서 259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야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이해가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총 정리 시간이에요. 총 정리 시간. 다음 시간에는 네. 정리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빠졌더라도 참여를 하시면 좋겠죠. 이 호흡하는 거, 숨 참는 거, 숨을 어떻게 쉬는지가 중요하죠. 코로 숨쉬기, 내쉬기 이런 거에 대한 총망라에서 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요? 네. 질문은 없고요. 이거 사진, 따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더라도 참여를 뭐요? 하지 못하고, 끝난겨? 네, 감사합니다.